미국 실버뉴스는 라이프트리 CBD 오일이 함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유하기에 미국으로 입양 간 한인 입양아 약 1만 8천 명이 추방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해외 입양 동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내 무국적 한인 입양아는 1만 7,547명으로 추산됐습니다. 2000년 제정된 미국 입양아 시민권법은 입양된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해당 법 시행 이전에는 양부모가 시민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양부모의 부주의나 법적 구멍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무국적 한인 입양아는 추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사형수가 자신의 사형 방법으로 직접 총사령을 선택했습니다. 예정대로 총사령이 집행된다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역사상 첫 번째 총사령 사례가 되며 미국 전체에서는 15년 만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67세의 사형수가 오는 3월 7일 사형 집행을 앞두고 최근 자신의 사형 방법으로 총사령을 선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사형수에게 전기의자, 독극물 주사, 총살 등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형수는 2001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일러스에서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법적으로 총사령을 허용하는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유타, 오클라호마, 아이다호 등 총 5개 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 점령한 지역의 전략, 광물을 미국과 함께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함께 국방비를 50% 삭감하는 안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영토, 즉 러시아 일부로 돌아온 역사적 영토에 외국 파트너를 유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영토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후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컫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국방비를 50% 줄이고 러시아도 50% 줄이는 것에 미국과 합의할 수 있다면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의 운명이 달린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송유관 기업 에너지 트랜스퍼가 그린피스를 대상으로 노스다코타주 법원에 제기한 3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절차가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됐습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2016년과 2017년 그린피스가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재정적 피해를 주고 직원과 인프라에 물리적 피해를 입히고 에너지 트랜스퍼의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방해하고 저지하기 위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그린피스는 이번 소송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린피스가 보수적인 노스다코타주에서 배심원단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재판은 5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린피스가 패소에 배상해야 될 금액인 3억 달러는 그린피스 연간 예산의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패소한다면 그린피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중과 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줄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단 기존의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론을 마치며 개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헌법과 정치구조를 새롭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국민 59번, 탄핵 50번 간첩을 23번 언급됐지만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표현은 단 한 문장에 그쳤습니다. 종합변론에 나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 질서를 윤 대통령이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재를 꿈꿨고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등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과 내란 행위를 계획한 사실까지 밝혀졌는데도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기는커녕 지지자를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총선 패배가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며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부정, 선거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읽어봤다면 가짜 투표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이번 주 마치 한여름과 같은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52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85도, 밤 최저 49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 낮 최고 70도, 밤 최저 51도, 산간 지역은 낮 최고 64도, 밤 최저 31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78도, 밤 최저 43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